자, 2025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육아 포럼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양육 포럼이 이번에는 이제 영유아 수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이 수면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풀어주실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맛집들도 진짜 맛집일 경우에 거기에 주방장 이름을 내걸거든요. 여기도 곽윤철 아이연구소라기 때문에 곽윤철 이름 딱 내걸고 자신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아침에 수술을 막 하고 정말 쌍둥이 1kg 되는 걸 받아내고 졸리고 이제 퇴근하고 싶은데 또 일하러 또 오셨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수면 문제에 대한 의학적 해법을 도와주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이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유튜브 산소형제 TV라는 채널을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 저희 형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개받은 대로 신생아들을 지금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의사 타이틀만 따면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 유튜버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냥 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가 사이즈가 커졌다 그러면 의사를 그만둘 겁니다. 아니요, 제 본업은 사실 의사입니다. 이거 의사의 이 일을 떠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좀 지각을 할 뻔했어요. 왜요? 그 아침에 분만 받은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지각 안 했지만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지만 제 본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일단 되게 매력 점수를 올려놓고 시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면 교육, 수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많은 문의글 중에 이제 수면에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저희가 이제 정리해 왔는데 일단은 우리 소장님 수면 교육이 중요합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서 아쉽기는 하지만 네. 수면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야죠. 네. 저녁에 이제 우리가 잠을 잡으면 그 다음날 네. 아침에 너무 상쾌하죠. 네. 아이들에게는 수면은 곧 뇌발달이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장님은 수면 꼭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능력이 있는 거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오늘 굉장히 다채로운 두 전문가를 모시고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수면 교육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교육이란 말 때문에 조금 이게 딱딱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수면 교육을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을 보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에 관련해서는 잠에 드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잠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잠을 잘 자는 법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신생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를 생각해 보면은 그 태어나기 전과 후의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양수 속에 좀 어둡고 조용하고 들리는 소리는 거의 웅얼웅얼 엄마 말소리랑 심장 소리, 장 움직이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다가 그게 또 중요한 차이가 물 속에 있으면 몸이 가볍습니다. 부력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은 되게 자유롭게 둥둥 떠 있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 이거 무거워. 내 몸이 무거워. 그리고 시끄럽고 밝고 자꾸 배고프고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탯줄로 알아서 영양을 다 공급해 줬는데 내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고 엄마 뱃속에서 쉬했을 때는 양수로 다 쉬가 가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데 쉬하면 차가워. 찝찝해. 똥 싸면 찝찝해. 그래. 이게 잠을 자기에 방해받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기들에게 이런 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잠에 어떻게 드는 거다를 좀 어른들이 좀 알려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게 저는 예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클럽 한가운데서 자라고 해보세요. 아, 그렇죠. 잠이 안 오겠죠. 네. 누가 좀 자는 법 좀 알려줘야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아기한테 하는 수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큰 집을 안 사는 이유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큰 집 사면 잠이 안 올까 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수면 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 따로 그냥 부모랑 좀 따로 자는 거 뭐 요런 식으로 생각했던데 그런 수준이 아니죠. 수면 교육을 하면 공간 분리를 하거나 음. 아이랑 따로 자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수면 교육이라는 건 금방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한 달 혹은 길게면 뭐 2달, 3달을 혼돈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아기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때 부모가 공간적 환경, 그러니까 뭐 빛을 조절해주거나 뭐 소음을 좀 줄여준다거나 좀 아이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뭐 잠자리 제공을 해주는 이런 환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가 충분히 부모랑 교감하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아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은 아기가 하거든요. 안전은 부모가 제공을 하지만 안정은 아기 고유의 건데 아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 이 아이들이 잠을 자는 거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잘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같이 자느냐 아니면 분리가 되냐 이거는 약간의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의 엄마들의 그런 어떤 요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수면 교육이 공간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면에 관련된 사례를 쭉 모아봤는데 나이대로 좀 나눠봤습니다. 신생아부터 12개월의 이제 사례를 쭉 모아봤는데 1개월 사례인데요. 자, 지금 이제 안 자고 너무 강성 울음이 있다. 1개월 영아가 한두 시간씩 멈추지 않고 뭘 해줘도 강성 울음을 울다 지쳐 잠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기운 빼갖고 기운 다 빠졌냐 이제 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강성 울음. 그 사실 울음은 엄마들마다 느끼는 강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 강성 울음이거든요. 네. 아기가. 어느 정도가 강성 울음이에요? 강성 울음은 표현을 하자면 그냥 눈을 꼭 감고 이렇게 우는 거. 그렇게. 숨도 잘 안 쉬고 아니면 숨을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네, 막 막 이러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엄마들은 아기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응애 막 이렇게 울어도 그 울음을 1도 못 참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성 울음의 강도는 네. 엄마들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거를 평가하기가 네. 객관적 평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좀 정해주면 안 됩니까? 요거까지만 강성 울음이다. 숨을 안 쉬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를 강성 울음이다. 3단 고음 정도? 네, 좋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1도 울음, 2도 울음, 3도 울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도 울음은 쉬죠, 중간에. 뭐 이런 거. 그럼 2도 울음은 하다가 하다가 다시 하다가 다시 하다가 이렇게. 그런데 3도 울음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네. 알겠습니다. 요게 강성 울음입니다. 네. 이제부터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울다가 잠드는 거 그래도 네. 됩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울음의 포인트가 얘가 진짜 잠이 와서 우는 울음이냐 아니면 다른 욕으로 우는 울음이냐를 좀 구별해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은 생체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1개월 아기라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먹고 노는 시간이 있고 또 자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선명하게 약간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먹고 노는 시간이 1개월이라 그러면 길어야 한 1시간, 1시간 반 잘 못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깨어 있으면 그때부터 너무 피곤하니까 외부와의 그런 시선 차단과 소통을 거절하면서 그때 이제 강성 울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질문에서 보면 영아산통인지 잘 모르겠고 2시간이나 온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자주다. 그래서 엄마는 분유 수유 후에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 배앓이인가 영아산통인가 이런 거 때문에
또 이제 아기 몸이나 방 온도, 습도 이런 거 다 체크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가 계속 이렇게 2시간씩 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이재용 교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어. 1개월 아기가 이렇게 자주 아, 그래요? 2시간씩 온다. 그럼 아. 이재용 교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쵸. 자, 네. 어떻게 이거 2시간 오는데 솔직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솔직히 20분 이상 우는 거 말이 안 된다. 결국 거기서 멈추게 된다. 자자. 그 좀 참고 기다려라 하는데 2시간 울 수 있습니까? 이분도 약간 과장한 게 아닐까요? 아니 진짜 이렇게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2시간 내내 우는 건지 아니면은 울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약간 규칙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간혹 어떤 아이들 중에는 탈장이 있는데 아, 이제 탈장이라는 건 배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와요? 나오는 보입니까, 건데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기저귀랑 옷을 입혀놓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울면 장이 나와요.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 연예인 김종국 네네네. 님이 운동 많이 하니까 네. 복압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탈장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애들도 탈장이 생길 수 있는데 울음이 길어지면 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울고 장은 더 나오고 뭐 이렇게 악화되다가 악순환이군요. 시간이 지나고 장이 운 좋게 쏙 들어가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몸이 아파서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강성 울음이 있을 때 베껴갖고 들어서 이렇게 엉덩이를 한번 볼 필요 있겠네요. 그 장이 보통 어디 나오냐면 남자아이들은 음경 쪽으로 나오고요. 그 오. 고환 쪽으로 나오고 아니면 사타구니 쪽으로 나오기 그럼 때문에 눈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보면 압니다. 이게 혹 같은 게 나왔네? 약간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많이 굉장한 정보를 얻은 것 같은 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요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잠드는 건 괜찮습니까? 그대로? 울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이제 지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잘 자면은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죠. 진짜 근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길게 울거나 울다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금방 깨어나거나 그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너무 탈진이 와서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건 또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울어서 탈수가 좀 와 있고 저혈당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고 지쳐 쓰러져서 몇 시간이고 잘 너무 반응도 없이 늘어져 잔다.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자면서도. 그러면은 조금 걱정은 해봐야죠. 그런 경우는 진짜 병원에 오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3개월. 여기 있죠? 3개월. 3개월 아기도 낮잠과 밤잠 모두 임면할 때마다 이유 없이 2~3시간씩 울어서 겨우 잠든다고 하는데 요 아이도 그냥 결국 잘 자면 상관없는 겁니까? 네, 이게 이 질문은 강현철 소장님이 더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아기가 길게 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아기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길게 울어. 그러면은 아기가 진정이 될 법도 한데 그때 우리가 괜히 안아주거나 괜히 기저귀 열어보거나 괜히 뭐 물려보거나 그러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좀 더 길어지는 설레발. 네, 그렇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3개월쯤 되면은 이제 수면 패턴이 좀 잡힐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00일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구나. 이제 여기서는 내가 좀 울다가 잘 수 있구나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막 계속 뭘 하다 보면 오히려 못 자고 더 계속 을 찾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박수님, 이 3개월쯤 되면은 이제 스스로 뭐 이제 지가 안정 찾아가는 그런 시기인가요? 맞아요. 3개월쯤 되면 엄마가 이미 안정이 좀 돼서 지금 우는 울음이 잠의 울음인지 이제 좀 아니면 조금씩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양육 진입이라는 말을 좀 합니다. 양육 진입이 엄마들이 좀 늦은 편이에요. 그 산후조리원에서도 다른 분들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 달이 좀 지나가고 또 집에 오면 산후관리사 분들이나 뭐 친정엄마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직접적인 양육이 사실은 2개월 뭐 이렇게 해서 진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좀 겪어요. 근데 일찍 혼란을 겪으면 사실 3개월쯤 되면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얘네들이 왜 우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쯤 된 아이가 이렇게 울을 땐 사실은 울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하다, 너는 괜찮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먹고 놀고 자야 되는 시간에 힘차게 아기가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얘가 또 강성 울음으로 우네, 이 울음을 어떻게
달래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울음은 달랜다고 달래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울음을 자기가 그치고 싶을 때 그치지. 아기가 너무 울어서 내가 아기를 안았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그쳐. 그러면 내가 안아서 울음을 얘가 그친 걸까요? 아니면 얘가 울음을 그치고 싶어서 얘가 울음을 그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치고 싶어서. 그러죠. 내가 마땅해서 그치고 싶어서 그친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안아도 울지요. 그러면 얘는 계속 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사실은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이제 힘차게 울고 이럴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왜 울어? 엄마 여기 있잖아. 이제 자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목소리 톤도 약간 이러면서 얘는 그 느낌을 전달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안고 엄마 여기 있지? 큰 소리로 앙했어.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지금 잠이 오는데 잠자는 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 톤이 어때요?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근데 아기가 그걸 알아요. 그거를 알고 아 내가 안전하구나라고 얘가 자꾸 그거랑 경험치가 얘한테 쌓이면 얘가 이제 그 과정에서 안정을 하고 아기가 보호받는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아기가 잠을 들게 되는데 어떤 엄마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잠이 와 짜증이 나 엄마가 필요해 엄마 냄새가 필요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를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육 기술은 배우면 돼요. 밥하는 것처럼 배워 놓으면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힘차게 우는 게 나를 자극하는데 아 얘가 지금 원하는 건 수면이지 지금 졸려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얘가 잠이 넘어와서 자기 혼자 자려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운다. 그러면 좀 도도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울면서도 이 눈꺼풀을 보면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타라라 떨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뜨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약간 찾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안아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안으면 얘네들이 잠이 오면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할까요? 뭐 발버둥? 맞아요. 네. 발버둥? 발버둥 쳐요. 딱 막 이렇게 앉잖아요. 왜 나를 안았어? 이러면서 뻗팅겨요. 그리고 막 몸에 힘을 줘요. 근데 우리는 아기가 뻗팅기거나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더 앉죠. 더 힘주죠. 둥둥하면서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느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그 기술을 이게 통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똑같이 해줘야지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강성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아기는 어와둥둥 해줬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전. 그런데 아기가 막 너무 졸려서 울을 때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걸 얘네가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딱 알게 되면 기회를 주면 아, 이 바닥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바닥에서 자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태어나서 배우면 돼요. 그게 수면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처음 애를 낳지만 스스로 내가 조부모다 생각하면 좀 뭔가 조부모님들은 뭔가 다 괜찮잖아요. 아 괜찮아, 야 그거 금방 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조부모다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식을 이제 접하고 나면 이제 수면과 수유 문제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고 신생아 시기 이후에 내용도 받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3개월 차, 3개월 혼합 수유 아기가 젖을 물면은 바로 잠들어서 밤중에 자주 깹니다. 이게 계속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물고 잠든다는 얘기죠. 꿈수를 주고 계신데 꿈수를 깨워서 주는 방식이 맞는지 자연스럽게 수유하는 게 맞는지 이거 한번 여쭙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 질문을 보면 낮에 젖을 먹을 때 이제 젖을 물고 잔다는 거죠. 네. 혼합수유 중인데 젖을 물고 바로 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자주 깬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밤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우선 낮에 아이가 먹다 자지 않는 거를
아이가 배워야지 돼. 이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다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의 미션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먹는 거를 끝까지 먹어야죠. 네. 그럼 먹다 말아야 돼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건 누가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유 수유를 하는 분들은 아이가 끝까지 먹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런데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여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좋죠. 그러니까 먹다가 엄마 냄새도 네, 나고. 엄마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갖고 또 여기 따뜻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먹다가 이렇게 느려지는데 느려지는 게 보여요, 아이가. 그럼 느려질 때 보면 이 턱이 느려지면서 눈을 이렇게 슬슬 이렇게 감겨요. 그럼 그럴 때 깨워? 깨워야지 돼요. 눈 떠! 맞아요. 눈 떠! 이러면서 깨우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깨우는 게 귀를 만지거나 어깨를 만져서 이렇게 깨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감정이 상해요. 누군가가 빈정상. 나를 막 이렇게 나 자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얘네들이 앙 하고 울어요. 아하. 그리고 잘 안 깨요. 애들이 그렇게 깨우는 건. 그리고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깨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밥 먹는 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노는 곳이거나 자는 네네. 곳이죠. 그래서 얘가 젖을 띄는 순간 젖을 띄었다고 울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애기한테? 고맙다고. 고마워. 젖이 아닌 곳이랑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가 일부러 젖을 먹다가 멈췄어. 왜? 왜 멈췄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젖 먹다가 자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엄마가 지금 젖 띄었지. 그런데 그거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엄마 젖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엄마가 젖 먹다 자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수유를 멈췄어. 이제 우리 다시 먹자. 젖은 다 먹고 잠은 자야 되는 시간에 자는 거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젖 먹다가 자지 않는 거를 노력해줘야 돼요. 근데 이 노력이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애가 이렇게 그렇게 막 야 이게 이럴 때 지금 잠들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애가 속으로 엄마 티야?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 T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F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거를 배웁니다. 밥을 먹어야 될 땐 밥 먹고 놀 때 놀고 잘 때 자야 되는구나를 얘네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걸 하루에 뭐 낮에 이제 낮수유 5번 하거든요. 보통 3개월이면 5, 6번 합니다. 그럼 그걸 5, 6번에 걸쳐서 배우게 되면 밤에 안 깨요. 3개월이면 기본 6시간 안 먹고 잘 수 있고 잘 자는 애들은 10시간도 안 먹고 자거든요. 이거는 맞아. 모유 수유하는 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밤에 얘가 중간에 깨니까 엄마가 또 자는 애를 깨워서 먹이는 꼼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렵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려면 낮에 하면 되거든요. 엄마도 낮에 명료할 때 명료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낮에 수유해서 젖 먹다 자지 않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 1개월, 2개월, 3개월 때 가르치면 돼요. 1, 2개월 때 가르치면 3개월 땐 어렵지 않은. 그리고 이거 가르치는 거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애기들이 재밌죠. 반응을 하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럼 새벽에 이렇게 깨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은 네. 주지 마요. 넌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야. 어, 넌 자야 되는 거야. 네. 그건 아이가 결정을 하는데 3개월이면 밤수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밤중 수유를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깼는지 아니면 잠결에 깼는지는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또 얼마나 성실해요. 엄청 빨라. 그렇죠. 남편 발로 차거든요. 그럼요. 네, 빨리 가라고. 맞아. 네. 제가 진짜 엉덩이가 진짜 가볍거든요. 그런데 또 남편들이 못 듣는 거 아시죠? 어. 엄마들은 듣는데. 그래갖고 엄마들이 우리 남편은 못 듣는다고 화를 막 내요. 근데 그게 너무 정상입니다. 네. 들어요? 네. 최고다. 그래서 주 양육자가 됐어요. 근데 그거 일부러 안 듣는 거 아니고요. 네. 정말 남자들이 못 들어요. 음. 여자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들려요. 근데 남편들은 그 활성화되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진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오해하지 말고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엄마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네. 몸이 일으키고 몸이 일어나서 아기한테 가는 것까지는 좀 느리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느리게 해요 이러면 엄마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선생님 도대체 느리게가 나는 5분이 느리게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느리게는 몇 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묻거든요. 네. 얼마요? 여기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네. 몇 분이 느리게예요? 뭐, 아, 1, 2분? 네. 여기 5분이 느리겠는데 1분이 그러니까. 느리게? 여기 엄마는 어. 3, 3, 4분. 4분. 네,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네, 그러니까 속도야. 모든 엄마들의 속도예요. 그럼 제가 느리게 생각하는 어. 건 15분? 오. 에서 30분. 지금 뭐 재밌는 게 지금 15분 여기 나와 30분은 지금 더 갔으니까 15분 나왔을 때 저기 검은 어머니께서 오 이렇게 15분 괜찮군요. 네. 근데 15분이 몇 년처럼 느껴져요? 너무 길어. 15년처럼. 맞아.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그걸 15분처럼 느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보호받고 크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책임감 그래. 있고. 정말 네. 여기서 태어난 애들 진짜 복 받았네요. 이런 부모님들 만나고. 네. 그래서 엄마의 그 따뜻함을 가지고는 이때 행동은 느리게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늦게 가는 게 내가 정이 없는 게 아니다. 엄마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거 7개월. 7개월에 뭐 요약하자면은 아이가 밤에 자주 깨고 쪽쪽이를 안 물면은 못 자고 뭐 이렇게 밤중에 수유가 반복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 지속적으로 이제 밤에 2-3시간 간격으로 수유하면 이제 재우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것도 그냥 15분 참아볼까요? 7개월이면 사실은 밤중 수유를 안 하는 시기이고 안 해도 되는 시기이고 이제 특수하게 해야지 되는 경우는 이재원 교수님이 얘는 7개월이지만 밤중 수유 아직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경우 주치의 선생님이랑 그런 경우에는 간혹 하기도 하지만 7개월이면 밤중 수유를 안 해야 낮에 이유식도 잘 먹고 그럼요. 또 낮에 수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밤에 7개월인데도 불구하고 깬다면 이거는 이제 발달적 어떤 각성기로 깨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7개월이면 이제 뒤집기 대집기가 되고 간혹은 앉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앉으려고 엉덩이 들거나 뭐 맞아요. 막 이런 이제 뭐 행동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얘네들이 발달 과정에서 자기도 괜찮아, 모르게 괜찮아. 얕은 잠 단계에서 뒤집어서 뒤집고 대집고 막 이러면서 그 침대를 여기는 내 그라운드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깨거든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놀이개 젖꼭지를 썼던 아이는 놀이개 젖꼭지가 없으면 잠을 깹니다. 맞아요. 우리 그래서 애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놀이개 젖꼭지를 주면 정말 1초 만에 그거 딱 물고 자기도 해서 이제 이게 얘가 7개월인데 밤에 깬다. 그러면 이거는 수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면 환경으로 보고 얘가 잠자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얘가 이제 그 낮에 어떻게 자는지 잠을 처음에 잠이 드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발달적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깨는지 이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네. 과정 중에 저희 둘째도 쪽쪽이를 물고 자길래 이걸 빼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뺐어요. 그랬더니 엄지를 대체품으로 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를 6살 때 끊었습니다. 와, 이게 한번 엄지 맛을 봐버리면은 이건 진짜 끊기 힘들더라고요. 6살에 엄지 끊어도 됩니까? 조금 늦긴 합니다. 늦었죠. 네, 이게 혹시 치열은 괜찮나요 지금? 이게 신기하게 계속 앞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도 그 갈갈이 박준영 씨를 보여주면서 야 봐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못 알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영구치 배열까지 영향이 있어서 진짜요? 나중에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생적인 측면도 있고 응. 이게 나중에 이제 손톱 물어뜯는 버릇으로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끊었는데 손톱을 지가 깎아요. 그 어쩌죠 이거? 6살쯤 됐으면 약간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뭐 쓴 걸 바르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고집 센 애들은 그거 다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입이 굉장히 쓸 텐데 쓴맛을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측면도 좀 보긴 해야 돼요. 언제 많이 그러나. 아하. 그래서 뭐 졸릴 때 많이 하거나 아니면 불안할 때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는 말이 통할 때니까 지금 너의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손가락 빠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어떤 거야? 졸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말로 표현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결하고
다른 걸로 해결하고 어,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군요. 요 집에 와서 써먹어봐야지. 너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우와! 원래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질문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못 참은 나머지 갑자기 질문을 해볼, 이렇게 손 들었어. 그냥 해볼까요? 저희 아기가 네, 11개월인데 몇 개월이고 뭐 누구고? 11개월 아기인데 네. 몰수 직수만 하고 쪽쪽이도 아예 안 물었어가지고 처음부터 못 물렸었고 그래서 엄지를 엄청 빨아요. 그러면 이제 상처도 나고 곪은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쪽 손만 빨다가 양손을 번갈아 빠는 타협을 봐가지고 양손을 빨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쯤 어떻게 끊는 게 좋을지 잘 때 꼭 손을 빨고 자거든요. 놀 때는 이게 환기를 시키는 게 가능한데 잘 때는 손을 맞아. 무조건 빨고 나도 자다 보니까 나 그 소리 그거를- 깬다니까. 쭉쭉쭉 빠는 소리에 신경 쓰여가지고. 언제쯤에는 끊어야 할지 네. 어떻게 끊으면 좋을지를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잘 때 빠는 거 이거 좀니까? 잘 때 빠는 거는 낮에 빠는 게 중단되면 서서히 좀 멈추는데요. 근데 잠에 들어서 하는 그런 행동 자체는 본능적인 거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놔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른들도 왜 아기 때부터 쓰던 애착 이불 막 너덜너덜해진 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손가락에 애착이 생겨서 그런 건데 잘 때는 그래도 세게 빨진 않아요. 보통은 낮에 보통 불안하면은 세게 쪽쪽쪽 빨고 있고 그런 게 돼서 제일 좋은 시기는 사실 치아가 많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쪽쪽이도 돌 때부터 이제 끊기 시작해서 두 돌 전에는 빨리 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빨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뭐 기구를 쓰고 약을 바르고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저희 아이도 첫째도 세 돌까지 좀 빨았어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 안 돼. 뭘 해도 안 돼. 겁줘도 안 되고 쓴 거 발라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빠는지.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떤 기분이야? 그때가 되면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환기를 시켜주니까 낮에 안 빨고 낮에 안 빨고는 또 한동안은 또 밤에 또 빨아요. 근데 그것도 자다가 어느 순간 좀 빼고. 그러니까 그 잠이 들었을 때 물고 있으면 살짝 빼주고. 그때쯤 되면 깊게 자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노력해보면 뺍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할 때는 조금 강제적인 방법으로 쓴맛이나 이런 걸로 좀 해볼 수는 있지만 말이 통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주관이 좀 강해진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3살 때 해보려고 그랬고 4살 때 해보려고 했고 5살, 6살 때 끊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저는 이제 끊는 방법은 다 시도해봤는데 그걸 떠나서 5살쯤 되니까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담배 펴보셨어요? 안 펴보셨어요? 펴봤을 수 있죠. 제가 금연을 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되는데 아직까지도 참고 있거든요. 얘는 이게 얼마 빨고 싶을까? 그거를 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한 번 빨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살쯤 되니까 아까 이제 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조금씩 나온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안 빤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확실히 뭔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살 때까지 빨아보라고. 팁을 하나 저도 네. 좀 드리면 야, 오늘 아이가 많이 낮에 드리네. 네. 낮에 이제 손을 약간 빠는 것 같으면 엄마가 손 빠는 것에 얘기하지 말고 손에 무엇인가를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슬쩍 주워주는 것도 좀 좋고요. 보통 12개월이 돼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하면 그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만일에 아이가 잘 때만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손 보호대 같은 게 좀 팔아요. 실리콘으로 된 거. 네, 여러 가지 잘 맞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 네. 네. 그 성격 더러운 애들은 안 돼요. 이거 아니, 벗어 던집니다. 근데 이제 잠깐 그때 그거를 해주는 이유는 손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진물이 나거나 빨개지거나 맞아. 피부가 약간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 피부 여기 아야 하니까 요거 보호해 주려고 요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를 보호는 해주지만 내가 빨았을 때 느낌이 다른 거를 이렇게 딱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